강태호가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차가운 강철과 아로마 커피 향이 뒤섞인 익숙한 긴장감이 실내를 지배했다. K테크의 총수로서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시선은 모든 이사들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마치 그가 지금부터 말할 모든 것이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임을 선언하는 듯한 태도였다.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지만 특히 부사장 장기현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태호를 주시하고 있었다. 장기현은 태호의 삼촌이자 선대 회장의 동생이었으나 그의 야망은 가족의 보다 훨씬 컸으며 이는 K테크의 경영권 다툼에서 중요한 축이었다. 태호는 이 자리에서 장기현이 은밀히 진행해온 회계 조작 및 신규 프로젝트 관련 비리를 정리하고 그의 입지를 완전히 꺾으려 했다. 장 부사장님, 제가 지난주에 요청한 A7 프로젝트 비용 지출 세부 내역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승인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허용하지 않았다. 장기현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총수님, 서류는 준비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A7은 복잡한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소한 문제로 전체 사업 진행을 늦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장기현의 발언은 은근한 압박이었지만 태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장기현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는 장기현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그의 비열한 술수에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두꺼운 방음문이 느릿하게 열리더니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6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핑크색 후드티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찌그러진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 위에는 K테크 본사 32층 회의실이라는 글씨가 서투르게 적혀 있었다. 회의실은 보안 구역으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기에 아이의 등장은 완전히 비상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경호원들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태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경비팀장에게 연락하여 이 황당한 상황을 해명하라고 명령하고 싶었다. 아이는 주저없이 회의 테이블 중앙을 향해 걸어왔다. 수십억 원짜리 대리석 테이블 주위를 둘러싼 최고 경영진들의 냉랭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아이는 테이블 끝에 서 있는 강태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대신 호기심과 확신이 가득했다. 아이는 손에 든 종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더니 작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강태호 아빠 맞아요? 이거 엄마가 빨리 전해달랬어요. 배달이 늦어서 죄송해요.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전체는 얼어붙은 듯 정적이 감돌았다. 아빠라는 단어는 이사회 회의실의 냉철하고 계산적인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고 강태호의 완벽한 통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폭탄과도 같았다. 태호는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을 느끼며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평소의 침착함과는 달리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사적인 영역을 철저히 배제하며 살아왔고 결혼은 물론이거니와 공식적으로 인정된 연인조차 없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은 그의 세계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오류였다. 장기현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커다란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총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깜찍한 이벤트가 준비된 겁니까? 사생활 관리도 역시 K테크 스타일이군요. 장기현의 조롱 섞인 말은 다른 이사들에게도 수군거림을 유발하며 상황을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태호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아이에게 물었다. 얘야, 너 이름이 뭐니? 그리고 엄마는 누구시니? 여긴 회의 중이니까 곧 나가야 한단다. 아이는 태호의 질문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실망한 듯 입술을 삐죽거렸다. 내 이름은 강하은이에요. 엄마 이름은 한소연이고요. 엄마는 아빠가 엄청 바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진짜네. 하은은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장기연의 만년필을 쳐다보았다. 장기연은 자신의 고급 만년필을 힐끗 보더니 다시 태호에게 집중하려 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장기연의 만년필이 테이블 위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더니 하은이 손짓하지도 않았는데 허공에 정지한 채 뱅글뱅글 돌기 시작한 것이다.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어떤 이는 자신이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 만년필은 마치 투명한 실에 매달린 듯이 하은의 머리 위를 천천히 선회했다. 장기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놓지 못해. 그의 고함에도 만년필은 계속해서 우아하게 허공을 유영했고 하은은 그저 태연하게 그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태호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 현상은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했고 그의 완벽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더니 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땀에 젖은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있었고 스카이 딜리버리라는 로고가 새겨진 낡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바로 하은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한소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웠던 회의실 상황을 극도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태호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하은에게 달려갔다. 하은아, 엄마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여기 오면 어떡해. 너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소연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하은을 품에 안았고 그 순간 허공을 돌던 만년필이 쿵 소리를 내며 다시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소연은 태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재빨리 하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러더니 태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총수님. 저희 아이가 실수로 중요한 회의에 방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저희가 대리 배송한 긴급 서류인데 아이가 혼자 오겠다고 고집해서요. 곧바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소연은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허술하고 설득력이 없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특히 이 엄격한 보안의 K텍 본사에서 배달부의 아이가 32층 회의실에 자유롭게 들어왔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태호는 여전히 만년필이 공중에 떠 있던 광경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소연과 하은을 응시했다. 그는 단번에 소연에게서 강인하고 쉽게 굽히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읽어냈다.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희미하고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6년 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잠시 본사를 떠나 있었을 때의 일이었다. 끓어오르는 젊음과 일탈의 밤, 그리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졌던 한 여자의 잔상. 그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그런 불필요한 기억들은 모두 지워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장기연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잠깐. 경비팀은 뭐 하는 건가? 당장 이 여자를 외부인 침입 및 회의 방해 혐의로 연행해. 그리고 총수님, 이 상황은 사적인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보안 문제입니다. 이 아이와 이 여자가 총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장기연의 목소리는 커졌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감돌았다. 태호의 사생활 문제를 이용해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태호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평정심을 완전히 회복했고 차가운 이성이 지배하는 태호 특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태호는 손을 들어 장기현의 말을 끊었다. 그의 단호한 제스처에 회의실 전체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경비팀을 부를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하은을 안고 있는 소연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한소연 씨, 맞습니까? 6년 전 한 번의 만남.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이 아이는 태호는 잠시 멈췄다. 아이의 얼굴은 묘하게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다. 지금부터 이사회 회의는 중단합니다. 장 부사장님, 요청하신 A7 프로젝트 서류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부사장님의 직위를 잠정 정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태호는 장기현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진 후 하은과 소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고 오직 결단력만이 남아 있었다. 두 분은 저를 따라오십시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는 이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K텍트를 둘러싼 알 수 없는 위협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예감을 느꼈다. 만년필이 공중에 떠오르던 그 마법 같은 순간은 그의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의 균열을 일으켰고 그는 그 균열 속으로 기꺼이 발을 들여놓기로 결정했다. 이 아이는 그의 딸일 뿐만 아니라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통하는 열쇠일지도 몰랐다. 강태호의 서재는 K텍 본사의 냉철함과 달리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가구와 벽을 가득 채운 희귀본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곳 역시 완벽한 질서와 통제 속에 있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한소연과 강하은은 그 완벽한 질서를 깨는 생경한 존재들이었다. 특히 하은은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재의 거대한 지구본을 쳐다보고 있었다. 태호는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냉정하게 관찰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천 가지의 시나리오를 빠르게 돌리고 있었다. 한소연 씨,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실에서 보았던 일, 그 아이의 능력에 대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난 6년간 이 사실을 왜 숨겨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질문과 동시에 하은의 얼굴과 소연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다. 하은은 태호와 소연이 6년 전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그저 태연하게 장식장의 앤티크 시계를 응시하고 있었다. 소연은 깊게 한숨을 쉬더니 단단하게 다문 입술을 열었다. 숨긴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총수님의 인생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6년 전의 일은 저에게도 충동적이고 후회스러운 실수였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총수님의 명성과 지위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설명은 솔직했지만 태호에게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강한 자존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가 부유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요구하거나 태호의 이름을 팔아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이것이 태호의 분석가적인 이성을 더욱 자극했다. 태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조작했다. 이미 경비 기록과 당신의 지난 6년간의 행적에 대한 기초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당신은 유명 사립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갑자기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오직 배달 및 비정규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까? 그리고 왜 저에게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양육의 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자퇴는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락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장벽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단지 제 딸을 조용하고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소연은 말을 마칠 때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시선은 태호를 피하지 않았고 그 강단 있는 눈빛은 태호의 내면을 건드렸다. 그는 수많은 약자들을 만나봤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의 권위에 위축되었었다. 하지만 소연은 달랐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그의 자선이나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회의실에서 하은이가 보인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년필이 허공에 떠오르는 현상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속임이나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태호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단지 궁금증을 넘어선 진정한 지적 호기심이 드러났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이 상황을 대하는 전문가적인 태도였다. 소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특히 하은이가 듣지 않도록 조심하는 눈치였다. 하은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저도 가끔 하은이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끔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주변의 작은 일들이 하은이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거나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태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한 동요를 읽어냈지만 그는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는 이 여자가 하은이의 능력을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때 그의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내용은 곧바로 이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총수님, 긴급 보고입니다. 부사장 장기현 측에서 오늘 회의실에 난입한 외부인에 대해 언론에 흘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스캔들로 비화될 경우 총수님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 있었다. 태호는 전화를 끊고 소연을 다시 쳐다보았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한소연 씨, 저는 제 딸의 신분을 공표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K테크의 총수 강태호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스캔들이 도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덜 위험합니다. 장기현의 음모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태호의 말은 거의 명령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평판을 보호하는 동시에 장기현을 견제하는 전략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은이의 평범한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평범함은 이미 끝났습니다. 태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하은이가 방금 보인 능력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현은 이미 당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이 사실을 이용하려 한다면 당신들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K테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제 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 보호 아래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동시에
강압적이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소연은 분노와 모멸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태호 없이도 아이를 잘 키웠는데 이제 와서 태호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한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하지만 그녀는 장기현이 언급된 순간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장기현은 태호의 권력을 탐내는 악랄한 인물이며 그가 하은의 특별한 능력을 알게 된다면 어떤 짓을 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녀는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잠시 접어둘 수 있었다. 좋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비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하은이에게 안전한 환경과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소연은 자신의 몫을 분명히 주장했다. 태호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쉬퍼가 아니었다.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함께 결코 꺾이지 않는 투지가 숨어 있었다. 이후 K테크의 법무팀과 의료팀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몇 시간 후 태호가 가장 신뢰하는 비서실장인 김민혁이 봉투 하나를 들고 서재로 돌아왔다. 태호는 차가운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였고 소연은 긴장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찍고 내용물을 꺼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강태호와 강하은은 생물학적으로 99.999% 친자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결과지를 내려놓는 순간 태호의 얼굴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교차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운명적인 충격에 가까웠다. 태호는 하은을 바라보았다. 하은은 여전히 지구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구본이 멈춰 서더니 스스로 느리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미스터리와 불가사의한 힘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세계의 한복판에는 이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 한소연이 서 있었다. 확인되었습니다. 강하은은 제 딸입니다. 태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결정적인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기현은 제가 해결합니다. 이제부터 당신들과 하은이는 제 보호 아래 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삶을 뒤흔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곧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 하은이의 능력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K테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말입니다. 태호의 눈빛은 이미 전투 태세에 돌입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전문적인 전략과 본능이 깨어났다. 강태호의 서재는 이제 작전 본부와 다름없었다. 친자 확인 결과를 확인한 직후 그는 비서실장 김민혁에게 장기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세부적이었다. 장기현의 모든 금융거래, 통화 기록, 그리고 최근 6개월간의 모든 외부 접촉에 대한 철저한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태호의 주된 관심사는 눈앞의 현실, 즉 강하은의 불가사의한 능력이었다. 하은과 소연은 태호의 지시로 K테크가 소유한 최고 보안 등급의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으며 일반적인 사생활 보호를 넘어선 극도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태호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하은의 능력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적인 분석가이자 과학기술의 신봉자였기에 눈앞의 현상을 단순한 마법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서재에서 늦은 시간까지 하은의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보고서는 K텍 내의 첨단 물리 연구팀에게 극비리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으로 하은이 물체를 공중에 띄우거나 미세한 전자기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에 대한 물리적 데이터를 담고 있었다. 결과는 일관되게 현재 인류가 확립한 과학 이론으로는 설명 불가능이었다. 이것은 태호에게 충격이자 도전이었다. 그때 하은이 조그만 발소리를 내며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빠, 아직도 이래요? 엄마는 잘해요. 하은의 목소리는 순수했고 졸음에 겨운 듯했다. 태호는 노트북을 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은을 불렀다. 하은아, 이리 와서 아빠 옆에 앉아볼래? 하은은 태호의 옆에 쪼르르 앉더니 낡은 곰 인형을 만지작거렸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은아, 아까 낮에 네가 가지고 놀던 자동차 있잖아. 그 자동차가 혼자 움직이던데 네가 움직이게 한 거니? 태호의 질문에 하은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응? 그냥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여지는 건데 아빠도 해봐요. 하은은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여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인 듯 했다. 태호는 아이에게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다. 혹시 그런 힘을 쓰는 것이 힘들거나 아플 때도 있니? 태호의 물음에 하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끔 아주 많이 화가 나면 머리가 조금 아파요. 지난번에 엄마한테 소리 질렀을 때 옆에 있던 유리컵이 쨍하고 깨졌어요. 엄마가 엄청 놀라서 하은이도 무서웠어. 하은은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태호는 그 말을 통해 능력이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태호는 하은을 보더니 소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연은 문간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와 함께 체념이 섞여 있었다. 하은이 능력을 태호에게 숨기지 않으려 하자 소연은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왔다. 총수님, 하은이는 자신의 능력을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이 능력이 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낮에 보았던 현상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한소연 씨,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은이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유전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 때문입니까? 태호의 질문은 이제 추궁이 아닌 절박한 진실 탐구에 가까웠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맞습니다. 저는 이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은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연의 고백은 태호에게 두 번째 충격이었다. 그의 눈이 커졌고 그는 그녀를 믿기 힘들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당신도요? 당신이 쉬퍼, 배달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저의 힘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지난 6년간 발버둥 쳐왔습니다. 저의 능력은 하은이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강한 감정적 충격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발현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비인가 능력자를 추적하는 한틀 그룹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냥하고 그 힘을 이용하려 합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제 삶을 숨겼고 평범한 쉬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의 고백에는 과거의 고통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도움이나 돈을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태호는 소연의 말을 듣고 즉시 자신의 머릿속에서 모든 정보를 연결하기 시작했다. 장기연의 은밀한 활동, H
프로젝트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 그리고 이제 한털그룹이라는 존재까지. 한털그룹, 그들이 실존하는 조직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당신과 하은이를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만약 그렇다면 장기현이 그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늘 권력에 굶주려 있었고, 당신의 말대로라면 이런 초월적인 힘은 그에게 완벽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운 확신으로 가득 찼다. 그의 전략가적인 두뇌는 이미 이 상황을 K-테크의 경영권 분쟁을 넘어선 생존을 건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하은이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은이가 회의실에서 보인 행동은 감정적인 반응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는 강한 신호였을 겁니다. 저는 하은이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도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태호 총수님. 하지만 당신은 저와 하은이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터그룹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소연은 태호에게 사실상의 협력을 제안했다. 태호는 잠시 소연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용기와 결의를 읽었다. 그녀는 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평온한 삶을 포기하고 위험에 맞서려 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K테크의 총수이자 냉철한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막 특별한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아버지이자 새로운 차원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좋습니다. 한소연 씨. 아니, 이제는 하은이의 어머니. 당신의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과거와 이 능력의 기원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 주십시오. K테크는 단순한 IT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고도의 보안 기술과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하은이의 능력을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입니다. 장기현이든 헌터그룹이든 그 누구도 제 딸을 이용하거나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태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의 차가운 이성과 K테크의 첨단 기술력이 이제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딸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이자 칼이 될 것이었다. 강태호가 한소연과 강하은을 K테크의 최고급 안전 가옥으로 옮긴 후에도 긴장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 안전 가옥은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하은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비정기적인 현상과 소연의 경계심은 태호의 완벽한 질서에 끊임없이 균열을 일으켰다. 태호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재에 틀어박히는 시간이 많았고 소연은 하은을 보호하기 위해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의 거리와 태호의 냉철함이 만들어낸 두터운 벽이 여전히 존재했다. 소연은 태호의 부와 권력의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익숙한 배달 유니폼 대신 고급스러운 캐주얼 의류를 입어야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거리의 자유와 독립을 갈망했다. 그녀는 태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그의 통제적인 태도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태호가 설치한 수많은 감시 장치와 경호원들은 하은의 안전을 보장했지만 동시에 소연 자신을 갇힌 죄수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녀는 태호가 자신들을 보호 대상으로만 여기고 진정한 가족이나 대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저녁 식사 후 태호에게 함께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태호는 이사회 회의만큼이나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그는 수많은 경영서를 읽어왔지만 동화책을 읽어본 경험은 거의 전무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은 옆에 앉아 그림책을 펼쳤지만 그의 딱딱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는
동화 속 용감한 왕자의 이야기를 사무적인 보고서처럼 만들었다. 하은은 몇 페이지를 듣다가 금세 흥미를 잃고 곰인형을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가 아이에게 얼마나 서툰 아버지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은이 잠이 든 후 태호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오다가 복도에서 소연과 마주쳤다. 소연은 망설이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총수님은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돈이나 안전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목소리와 진짜 감정이 필요합니다. 태호는 소연의 직설적인 비판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냉정함을 되찾았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진짜 감정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논리와 이성으로 K텍트를 여기까지 키웠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그의 평생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은이는 다릅니다. 하은이의 능력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은이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하은이가 불안해할 때 그 힘은 통제 불능이 됩니다. 당신이 아이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먼저 그 아이의 세계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소연은 태호의 냉정함에 맞서 하은에 대한 진실을 주장했다. 그녀의 말은 태호의 분석적인 사고 방식에 새로운 숙제를 던졌다. 하은의 감정 상태가 곧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그의 이성을 자극했다. 태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하은의 능력에 대한 연구 자료와 장기연의 비리 증거들을 검토하는 대신 소연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아버지의 엄격함 속에서 자라났고 감정을 억압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하은의 존재는 그의 삶의 방정식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소연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한소연 씨, 당신이 하은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털그룹과 그들의 위험성에 대한 유일한 내부 정보원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전략적 고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저의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대등한 위치에서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제안은 소연에게 충격적이었다. 태호가 자신을 단순히 아이의 어머니를 넘어 전략적 고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동시에 존중하는 행위였다. 소연은 태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존중과 진실한 협력을 구하는 전문가적인 면모가 엿보였다. 제가 배달부 출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의 복잡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소연이 반문했다. 당신의 지적 능력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석 입학을 할 만큼 뛰어났고 6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은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장기연이 노리는 초월적인 힘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현실 감각과 본능적인 판단력을 믿습니다. 저의 이성은 당신의 감성적인 통찰과 결합될 때 비로소 완벽한 방패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태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다. 소연은 잠시 고민했다. 이 제안은 그녀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이자 하은이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였다. 좋습니다.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와 하은이에게 진심으로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저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공동 작전입니다. 장기현은 현재 K텍 내부에서 저의 입지를 흔들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숨기고 있는 한털 그룹과의 연관성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한틀 그룹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한털 그룹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능력자들을 위협하고 사냥하는 조직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능력자들의 힘을 추출하거나 그들을 통제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기현의 욕심과 권력은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먹잇감일 것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사적인 감정을 넘어 거대한 위협에 맞서는 전문가들의 전략회의로 변모했다. 두 사람의 협력은 강태호의 냉철한 전략과 한소연의 강인한 통찰력이 결합되어 장기현과 한털 그룹에게 예상치 못한 위협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태호와 한소연의 전략적 동맹이 시작된 후 K테크의 안전가옥은 조용한 전쟁 사령부로 변모했다. 태호는 K테크의 정보 분석팀을 소연에게 붙여 그녀가 제공한 한털 그룹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소연의 기억은 주로 대학 시절 들었던 소문과 자신이 겪었던 몇몇 위험한 순간들에 기반했지만 그 단서들은 태호의 첨단 분석 시스템과 결합되어 강력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장기현이 단순한 권력 남용자가 아니라 이 비밀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태호가 장기현의 금융 기록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소연은 하은에게 능력 통제 훈련을 시작했다. 하은은 에너지가 넘치고 순수한 아이였지만 그녀의 감정적 동요는 곧 예상치 못한 물리적 현상으로 이어졌다. 소연은 과거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하은에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소연은 작은 나무 블록들을 가지고 와서 하은에게 마음이 잔잔한 호수라고 생각하고 이 블록들을 천천히 공중에 띄워보렴. 화를 내거나 신나서 흥분하면 안 돼. 라고 속삭였다. 어느 날 태호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장기현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현은 최근 몇 년간 K테크의 공금 수십억 원을 고위험 연구 개발 명목으로 빼돌려 정체불명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송금했다. 이 자금의 최종 도착지는 추적이 불가능했지만 태호는 그것이 한털 그룹의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바로 그때 거실 쪽에서 갑자기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태호는 즉시 몸을 일으켜 복도로 달려갔다. 그는 경호원들을 제치고 거실로 들어섰는데 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고급스러운 유리 화병이 깨져 있었고 소파는 한쪽이 심하게 눌려 있었으며 소연은 잔뜩 겁먹은 하은을 껴안고 있었다. 하은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서는 미세하지만 강한 전자기장이 느껴졌다. 무슨 일이야? 태호가 단호하게 물었다. 소연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총수님. 하은이가 훈련 중에 갑자기 흥분했어요. 그림책 속 악당이 강아지를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주위의 물건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하은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하은의 감정은 이미 폭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통제 불능의 힘에 대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태호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하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차가움 대신 진심으로 걱정하는
미묘한 감정이 엿보였다. 하은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화를 내는 건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그 힘은 내가 아끼는 것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 숨을 크게 쉬고 네 마음속의 호수를 다시 잔잔하게 만들어 보자. 태호는 자신의 어린 딸에게 진심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었다. 하은은 태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낯선 따뜻함에 울음을 멈추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하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의 차가운 손이 하은의 뜨거운 손에 닿자 하은을 둘러싸고 있던 불안정한 에너지장이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했다. 태호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첨단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 사건은 태호에게 감정이 약점이 아니라 하은의 능력을 통제하는 열쇠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바로 그때 안전 가옥의 경보 시스템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외부 침입, 북쪽 경계선 돌파, 비상. 경호 책임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들이 안전 가옥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노출된 것이었다. 이것은 장기현이 K텍 내부에 강력한 정보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한털그룹의 추적 능력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한소연 씨, 하은이를 데리고 즉시 비상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 김민혁 실장에게 연락해서 모든 경비 인력을 북쪽으로 집중시키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태호가 말했다. 소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총수님. 당신은 경호원들이 상대할 수 없는 적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단순한 도둑이나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이 안전가옥을 설계할 때 모든 것을 예상했습니다. 태호가 말했다. 그는 서재로 달려가 벽에 숨겨져 있던 은밀한 보관함에서 K테키의 특수 제작된 최첨단 장비가 들어있는 금속 케이스를 꺼냈다. 그것은 그의 천재적인 과학기술 지식이 집약된 결정체였다. 태호는 방탄 재질의 가볍고 유연한 전술복과 무해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소형 방어 장치를 착용했다. 그는 이제 K테크의 총수이자 그의 가족을 지키는 요원으로 변신한 것이었다. 당신은 하은이를 보호하십시오.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기 직전 소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만약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들의 힘이 강하다면 당신이 하은이와 함께 능력을 사용해 저를 도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소연은 태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책임감과 결단력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차가운 기업가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이자 전사였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은이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의 힘을 사용하겠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십시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침입 사건이 아니라 한털그룹의 첫 번째 공개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태호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북쪽 경계선 쪽에서 요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단순한 경계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외부 장벽 전체가 강력한 힘에 의해 파괴된 소리였다. 태호는 그 폭발의 규모만으로도 침입자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침입자들과 마주했고 그의 눈빛은 K텍의 가장 정교한 시스템보다도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전략적인 사고방식은 이미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안전 가옥 북쪽 경계에서 울린 폭발음은 단순한 침입 시도가 아니라 한털그룹이 강태호의 가족을 노리고 보낸
첫 번째 전면 공격이었음을 알렸다. 태호는 K텍가 자랑하는 최고급 전술복을 입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첨단 센서와 연결된 소형 레이저 장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냉철한 이성은 이미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그가 북쪽 외곽 울타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호원 2명이 강력한 물리력에 의해 무력화된 상태였다. 울타리는 마치 거대한 무언가에 짓눌린 것처럼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침입자들은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태호는 순간적으로 4명의 인형을 감지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들보다 훨씬 민첩하고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그들은 분명 소연이 경고했던 능력자들이었다. 태호는 섣불리 정면 대결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능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했고 대신 전략과 기술력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전술복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해 침입자의 예상 경로와 이동 속도를 계산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극소형의 EMP 발생 장치 여러 개를 꺼내 던졌다. 이 장치들은 K텍의 무해한 방어 기술이었지만 능력자들의 신경계를 순간적으로 교란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움직임을 멈춰라. 태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증폭되어 울려 퍼졌다. 침입자들은 태호의 경고에 잠시 주춤했고 그 찰나의 순간 EMP 장치가 작동했다. 4명 중 2명은 미세한 고통을 느끼며 비틀거렸지만 나머지 2명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계속해서 태호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 중 1명은 손짓만으로 주변의 돌과 나무 파편들을 태호를 향해 날려보냈다. 이것은 하은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통제된 염동력이었다. 태호는 날아오는 파편들을 피하며 재빠르게 은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이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들의 능력이 훨씬 조직적이고 강력하군. 태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냉철한 머리는 그들의 능력이 염력 또는 에너지 조작의 일종임을 빠르게 분석했다. 이대로라면 K테크의 경호 인력으로는 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비상통신망을 통해 소연에게 연락했다. 소연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침입자들은 능력자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통제력이 높습니다. 하은이를 데리고 아직 대피소에 있습니까? 태호의 목소리는 급박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안전 가옥 내부에서 소연은 하은을 껴안고 무전기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네, 아직 대피소에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어떤 식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총수님, 당신 혼자서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은이의 힘을 이용해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하은이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이의 감정이 폭발할 경우 통제 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태호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는 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하은이의 감정을 통제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그들의 공격을 잠깐 동안 흐트러뜨리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소연은 태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능력자로서의 지식을 결합하여 최선의 방어책을 선택했다. 소연은 하은을 품에서 내려놓고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하은아, 엄마랑 같이 아빠를 도와줘야 해. 아빠가 위험해. 네가 그림책 속의 용감한 왕녀님이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속에 가장 강하고 따뜻한 힘을 엄마에게 빌려줘.
하은은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위험을 감지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장이 소연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소연은 그 힘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완전히 각성하는 것을 느꼈다. 외곽에서 침입자들이 태호를 은폐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다. 그들의 응축된 힘은 작은 지진처럼 주변의 땅을 흔들었다. 태호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EMP 장치를 꺼내 들었고 최후의 순간을 준비했다. 바로 그때 안전 가옥 전체를 둘러싼 조명이 갑자기 극도로 밝은 하얀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했다. 이 빛은 단순한 조명 오작동이 아니었다. 그 빛은 침입자들의 눈과 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하는 동시에 그들이 응축하던 에너지를 미세하게 교란시켰다. 빛의 강도는 능력자들이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이게 무슨... 한 침입자가 고통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태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소연 씨, 잘했어요. 그는 소연이 하은의 힘을 이용해 주변의 전자장비를 조작하거나 에너지 파장을 만들어낸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태호는 침입자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마지막 EMP 장치를 던지는 대신 다른 전술을 사용했다. 그는 K-테크의 특수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음파 교란 장치를 작동시켰다. 이 장치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능력자들의 섬세한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특정 주파수의 초음파를 방출했다. 두 번째 공격에 침입자들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땅에 쓰러졌고 그들의 능력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태호는 그들의 전술복에서 한털 그룹의 엠블럼을 발견했다. 뱀이 그려진 원형 로고였다. 그는 쓰러진 침입자들을 제압하고 그들 중 한 명에게 냉정하게 신문했다. 너희들의 배우는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의 위치를 알았나? 장기현이 너희들의 스폰서인가? 태호가 물었다. 침입자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태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우리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특히 그 아이의 황금빛 힘을 노리고 있다. 우리 지도자는 내 회사 내부에 있다. 네가 믿는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이 힘은 너희 같은 평범한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침입자의 말은 태호에게 더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황금빛 힘이라는 표현과 우리 지도자는 네 회사 내부에 있다. 는 경고는 장기현이 단순한 부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태호는 침입자들을 결박하고 K-테크의 특수 경비대에 인계했다. 그는 경비대에게 이들을 극비 장소로 이송하고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며 안전 가옥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소연이 여전히 하은을 안고 있었다. 소연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능력을 사용한 후유증으로 힘들어 보였다. 태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소연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 나눈 전우이자 자신을 구한 영웅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었고 그들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은 신뢰와 유대로 이끌었다. 강태호는 침입자들을 제압한 후 안전가옥 내부의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다. 한털그룹의 공격은 K-테크의 보안망에 심각한 경고를 던져주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포로로 잡힌 능력자의 입에서 나온 우리 지도자는 내 회사 내부에 있다는 경고였다. 태호는 이제 장기현이 단순한 배후 조종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심지어 헌털그룹의 고위층에 속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숙적은 K-테크의 심장부에서 그를 노리고 있었다. 태호는 소연과 하은을 데리고 서재로 돌아왔다.
하은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는지 소연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소연은 지친 얼굴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대체 어떻게 우리의 위치를 알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태호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은이의 황금빛 팀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도자가 K텍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장기현은 한털그룹의 스폰서가 아니라 그들의 핵심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는 K텍의 부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정보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할 것입니다. 소연은 태호의 말에 동의했다. 장기현은 오랫동안 권력에 굶주려 왔습니다. 만약 한털그룹의 힘을 손에 넣게 된다면 그는 이사회 회의실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태호에게 조언했다. 당신이 한털그룹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 내부의 침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막을 칩니다. 당신이 장기현을 한털그룹의 지도자로 몰아세우려 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미치광이로 만들거나 더 나아가 당신의 입지를 영원히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먼저 그를 K텍의 부사장으로서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소연의 조언은 태호의 머릿속에 날카롭게 밝혔다. 태호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움직이는 기업가였다. 한털그룹과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장기현의 경제 범죄를 증명하는 것은 그의 전문 분야였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를 능력자로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를 기업인으로서 상대하여 무너뜨릴 것입니다. K텍의 총수로서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그를 이사회에서 축출할 증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K텍토로 복귀했다. 안전 가옥의 상황은 극비에 붙여졌고 경호원들의 교체와 보안 시스템의 강화가 조용히 진행되었다. K텍 본사에서 태호는 침착함을 가장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다. 그는 장기현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태호는 비서실장 김민혁을 통해 긴급 이사회 소집을 비밀리에 준비했다. 공식적인 안건은 A7 프로젝트의 재검토 및 부사장 장기현의 관리 소홀에 대한 문책이었다. 그는 장기현을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K텍의 가장 깊숙한 전산망에 접근했다. 그의 계획은 장기현이 빼돌린 수십억 원의 공금 횡령 증거를 이사회 앞에서 공개하여 그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며칠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장기현은 태호가 자신을 단순히 사생아 스캔들로 공격하려 한다고 오판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에 나타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태호를 비웃었다. 총수님, A7 프로젝트는 순조롭습니다. 저는 단지 총수님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흠집이 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기현은 이사들의 동정표를 얻으려 했지만 태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장 부사장님, 사적인 문제는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K텍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투명한 재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단상 위에 섰고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장기현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자금 흐름도가 띄워졌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이사들의 눈앞에 펼쳐졌고 장기현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이것은 A7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고위험 연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자금 수십억 원의 흐름도입니다.
장 부사장님, 이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곳은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그림자 투자회사 섀도우 인베스트먼트 LLC입니다.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장 부사장님 본인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명백한 공금 횡령 및 배임입니다. 태호는 준비된 증거 서류 더미를 테이블 위에 던져 놓았다. 장기현은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된 증거입니다. 총수님이 사적인 원한 때문에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K텍트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태호의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고 논리적이었다. 태호는 수많은 첨단 회계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단 하나의 허점도 남기지 않고 장기현의 범죄를 파헤쳤다. 평생을 바쳤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스크린에는 장기현이 안전가옥을 공격한 침입자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는 흐릿한 사진이 띄워졌다. 사진은 침입자들이 체포될 당시 그들의 몸에서 발견된 암호화된 통신 장치의 데이터를 복원하여 얻어낸 것이었다. 사진은 명확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장기현이 한털그룹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이사회에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은 K텍의 공식적인 협력업체 직원이 아닙니다. 이들이 최근 국가기밀 유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 부사장님, 당신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회사의 기밀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과 결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스스로 부사장직에서 물러나시겠습니까? 태호의 공격은 맹렬했고 장기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장기현은 이사들의 싸늘한 시선과 태호의 완벽한 논리에 의해 절망에 빠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는 갑자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더니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좋다. 강태호, 네가 이겼다. 하지만 네가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회사의 경영권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네 딸의 힘은 너 같은 멍청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널 이사회에서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궁극적인 곳에서 널 무너뜨릴 것이다. 장기현은 그렇게 선언한 후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기 전에 재빨리 비상구를 통해 탈출했다. 그의 탈출은 태호의 예상 밖이었지만 이사회는 이미 장기현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는 데 동의했다. 태호는 장기현을 기업인으로서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장기현이 한틀그룹의 핵심 인물로서 이제 K텍 밖에서 더욱 위험한 복수를 준비할 것임을 직감했다. 장기현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태호와 그의 가족은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장기현이 K텍 이사회에서 축출된 것은 강태호의 완벽한 전략적 승리였으나 동시에 그가 더 이상 기업의 보호막 뒤에 숨지 않고 한틀그룹의 지도자로서 전면전에 나설 것임을 의미했다. 태호는 장기현의 탈출 직후 그의 모든 재산과 해외 계좌를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장기현이 돈이 아닌 궁극적인 힘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기에 안심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와 절망은 반드시 하은과 소연을 향할 것이 분명했다. 태호는 소연과 하은을 다시 한 번 더 안전하고 극비인 장소로 옮겼다. 그곳은 K테키가 소유한 도심 외곽에 버려진 연구 단지였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방어 시스템과 통신 시설이 구축되어 있었다. 태호는 이곳을 최종 방어선으로 정하고 장기현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 장기현은 이제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광기로 변했고 그는 반드시 하은이의 힘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태호가 말했다. 그는 서재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장기현의 현재 위치 추정 지도를 띄워 놓았다. 장기현의 신호는 며칠째 포착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한털그룹의 본격적인 도움을 받아 은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소연은 태호 옆에 서서 지도를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그들은 하은이의 힘을 이용해 세상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힘은 단순히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생명력이자 감정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하은이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날 오후 태호의 예상대로 장기현으로부터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시지는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태호의 개인 태블릿으로 직접 전송되었다. 화면 속 장기현은 이전의 깔끔한 부사장 모습이 아닌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리는 미치광이의 모습이었다. 그의 뒤로는 으스스한 폐공장 같은 배경이 보였고 그 옆에는 묶여있는 하은이가 있었다. 태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일순간 마비되었다. 하은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하은이는 울고 있지는 않았지만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소연은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다. 경호원들과 태호의 극비 은신처가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장기현의 능력이 태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음이 분명했다. 화면 속 장기현은 사악하게 웃었다. 총수 나리,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 이제 나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의 힘은 당신이 쥐고 있던 케이테크의 권력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입니다. 내가 이 힘을 갖게 되면 당신은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장기현, 당장 하은이를 풀어줘. 네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 케이텍 전체라도 내놓을 수 있어. 태호는 평생 처음으로 절박하게 매달렸다. 그의 완벽한 가면이 깨지고 오직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장기현은 태호의 절규를 비웃었다. 돈, 나는 이제 돈 같은 하찮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신이 될 것입니다. 네가 혼자 무장하지 않고 내가 지정한 장소로 와라. 한틀그룹의 본거지다. 네가 오지 않으면 나는 이 아이의 힘을 강제로 추출할 것이다. 그럼 이 아이는 폐인이 되거나 아니면 폭주하여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선택은 내 몫이다. 강태호. 장기현은 장소를 알리는 암호화된 좌표를 전송하고는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었다. 태호는 분노와 절망으로 손에 쥐고 있던 태블릿을 부술듯이 움켜쥐었다. 소연은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오히려 강한 빛을 뿜어냈다. 총수님, 당신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장기현이 원하는 함정입니다. 당신의 뛰어난 전략과 기술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성과 과학이 통하지 않는 세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당신이라도 하은이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능력은 아직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힘이 폭주한다면 하은이에게까지 위험이 미칠 수 있습니다. 태호가 반대했다. 나의 능력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하은이의 힘은 나의 일부입니다. 하은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저의 힘은 폭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전략적인 지시와 나의 본능적인 능력, 그리고 어머니의 결의가 합쳐져야만 하은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그녀의 단호함은 태호의 이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태호는 장기현이 보낸 좌표를 분석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폐기물 처리장이었다. 그곳에는 K택기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었고 태호는 그곳의 모든 지형과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그의 전략과 본능이 깨어났다.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무모하게 희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은이를 구하는 동시에 장기현과 한털그룹의 모든 것을 끝장내야 합니다. 태호는 소연의 강인함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파트너로서 인정했다. 태호는 남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작전을 준비했다. 그는 K테크의 가장 정교한 감시 장비와 방어 장치들을 소형화하여 전술복 내부에 숨겼다. 그리고 소연에게는 하은이의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흡수하여 안정화시킬 수 있는 특수 제작된 팔찌를 건네주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임무가 될 것이었다. 아버지의 이성, 어머니의 본능, 그리고 딸의 불가사의한 힘이 장기현의 광기와 맞서는 운명의 대결이었다. 강태호와 한소연은 장기현이 지정한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했다. 컴컴하고 음침한 이곳은 K테크에 버려진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던 시설이었으나 지금은 한털그룹의 본거지처럼 보였다. 사방에는 낡은 철골 구조물과 부식된 금속들이 널려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태호는 전술복을 입고 소연은 태호가 준 특수 팔찌를 착용한 채 지하 벙커로 향하는 낡은 계단을 내려갔다. 태호는 전술복에 내장된 열 감지 센서를 통해 지하 벙커 내부의 인원수를 파악했다. 총 9명. 장기현과 그의 호위 능력자 3명, 그리고 나머지 5명은 한털그룹의 핵심 멤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연 씨, 하은이는 제가 구출합니다. 당신은 하은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오직 방어와 하은이 통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태호의 지시는 단호했다. 지하 깊숙한 곳, 거대한 원형 공간에서 장기현은 중앙에 놓인 쇠창살 감옥에 갇힌 하은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은이는 겁에 질려 있었고 작은 몸에서는 불안정한 에너지가 미약하게 빛나고 있었다. 장기현의 얼굴은 승리감과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주변에는 3명의 강력한 능력자들이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왔군, 강태호. 네가 올 줄 알았다. 네 딸의 힘은 너 같은 평범한 인간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이지. 이제 그 힘은 곧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장기현은 희죽거리며 웃었다. 그의 손에는 하은이의 힘을 추출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기계 장치가 들려 있었다. 태호는 장기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내면에는 딸을 향한 격렬한 보호 본능이 타오르고 있었다. 장기현, 네 오만함이 결국 너를 여기까지 끌고 왔군. K테크의 권력을 만족하지 못하고 기어이 괴물이 되려 하는가. 하은이를 풀어주면 내게 최소한의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겠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했다. 명예? 나는 신이 될 것이다. 내 놈이 가져갔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장기현은 태호의 제안을 일축하고 호위 능력자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3명의 능력자들이 태호를 향해 전진했다. 그들의 능력은 염력, 에너지 볼트, 그리고 순간 이동이었다. 태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능력자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며 전술복에 내장된 음파 교란 장치를 다시 작동시켰다. 강력한 초음파가 능력자들의 신경계를 강타했지만 그들은 지난번보다 훨씬 강력해져 있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들은 능력을 유지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태호는 피할 수 없는 공격을 감지하고 몸을 날렸지만 강력한 염력에 의해 벽에 부딪혔고 전술복이 찢어지면서 피를 흘렸다. 강태호, 내가 당장이라도 네 목숨을 끊을 수 있다.
하지만 네가 보는 앞에서 네 딸의 힘을 훔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수다. 장기현은 승리를 확신하며 하은이가 갇힌 감옥으로 다가갔다. 그가 기계장치를 작동시키려는 순간 소연이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멈춰. 내 딸에게 손대지 마. 소연의 외침은 지하 벙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렸다. 그녀의 주변 공기가 일렁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하은이와 마찬가지로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장기현은 소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겨우 싶어 따위가 감히 내년도 능력자였군. 하지만 내 힘은 미약하다. 장기현은 호위 능력자들에게 소연을 제압하도록 명령했다. 소연은 두려웠지만 딸을 향한 어머니의 본능은 그녀의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녀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순수한 녹색 에너지 방패가 형성되었다. 이는 방어에 특화된 소연의 잠재 능력이었다. 능력자들의 에너지 볼트가 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태호는 소연이 시간을 벌어주는 틈을 타 재빨리 자세를 고쳤다. 그는 머릿속으로 장기현의 모든 움직임과 구조물의 약점을 분석했다. 태호의 목적은 장기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은이를 구하고 장기현의 능력 추출 장치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소연 씨, 감옥 위의 메인 동력 장치를 노리세요. 제가 장기현을 유인하겠습니다. 태호는 소연에게 소리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술복에 남아있던 마지막 EMP 장치를 장기현에게 던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감옥 뒤쪽의 주요 전력 공급 장치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했다. 태호의 전략은 성공했다. 장기현은 EMP를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고 그 찰나의 순간 소연은 자신의 녹색 방어막을 거대한 채찍처럼 변형시켜 동력 장치를 강타했다.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감옥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하은이의 감옥 문이 열렸다. 하은아, 이리 와. 소연은 하은이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장기현은 분노에 눈이 멀어 소연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내 계획을 망쳐. 장기현은 자신의 능력인 강력한 염력을 사용하여 주변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소연에게 날려보냈다. 소연은 하은이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철골 구조물을 막아냈다. 녹색 방패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소연은 비명을 질렀고 땅에 쓰러졌다. 하은이는 엄마의 고통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눈에서는 황금빛 섬광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엄마 아프게 하지 마. 하은이의 외침과 함께 지하 벙커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하은이의 힘은 통제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순수한 감정으로 인해 최강의 파괴력을 발휘했다. 장기현과 호위 능력자들은 하은이의 폭주하는 힘에 의해 강하게 밀려났고 그들의 능력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태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소연과 하은에게 달려가면서 장기현을 향해 K-텍과 극비리에 개발한 고주파 마비총을 발사했다. 태호의 정확한 조주는 장기현의 심장을 꿰뚫었고 장기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는 마지막까지 광기와 오만함이 남아 있었다. 한틀그룹의 지도자는 K-텍의 총수이자 한 아버지의 이성과 최첨단 기술력에 의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지하 벙커에서의 격렬한 대결이 끝난 후 강태호는 쓰러진 한소영과 혼절한 강하은을 품에 안았다. 장기현의 시신과 무력화된 한틀그룹의 잔당들은 K-텍의 특수 보안팀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태호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모든 사건을 기업 내부의 고위험 연구 개발 사고로 위장하고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다. K-텍의 총수로서 그는 위기 관리와 정보 통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였다. 며칠 후 소연과 하은은 K-텍의 최고급 의료시설에서 회복 중이었다. 소연은 능력의 과부하로 인한 깊은 피로를 느꼈지만
딸 하은이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은이는 장기현에게 끌려갔던 충격과 능력을 폭주시킨 후유증으로 잠들어 있었으나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태호는 모든 공적인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두 모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계산적이지 않았다. 오직 따뜻함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책임감만이 남아 있었다. 태호는 하은이의 침대 곁에 앉아 잠든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는 하은이에게서 느껴지는 순수한 황금빛 에너지가 더 이상 두렵거나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일부였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였다. 옆 침대에서 소연이 조용히 눈을 떴다. 청수님, 하은이는 소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하은이는 강인한 아이입니다. 당신을 닮았습니다. 태호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는 소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상을 이성과 논리, 그리고 통제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하은이가 보여준 감정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에 끼어들어 모든 것을 뒤흔들었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소연은 태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지난 6년간 태호의 차가운 세계와 자신의 소박한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벽을 느껴왔었다. 하지만 지금 태호는 그 벽을 스스로 허물고 있었다. 저는 총수님의 돈이나 지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하은이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평온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평온함은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보여준 아버지로서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태호는 그 후 K테크의 총수로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장기현의 몰락으로 인한 권력 공백은 태호에게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K텍 내부에 남아있던 헌터그룹의 잔당들을 모두 숙청했고 회사를 단순한 IT 거대 기업을 넘어 세계 평화와 기술 윤리를 수호하는 선두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다. 태호는 소연을 K텍의 공식적인 전략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었다. 소연은 한털그룹에 대한 지식과 능력자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태호가 하은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K텍의 냉철한 기술력과 결합하여 세상의 어둠에 맞서는 새로운 힘이 되었다. 하은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능력은 더욱 강해졌지만 통제력 또한 향상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 속에서 그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태호는 매일 밤 업무를 마친 후 하은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딱딱함 대신 따뜻한 감정이 실려 있었고 하은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1년 후 태호, 소연, 그리고 하은이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태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천재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강인하고 현명한 아내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랑스러운 딸을 둔 가장이었다. 소연은 더 이상 낡은 유니폼을 입은 쉬퍼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강인한 자존심과 현실 감각은 여전히 태호의 삶과 K테크의 경영에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했다. 태호는 K테크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에서 하은이의 능력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술은 세상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가족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약한 존재들을 지키기 위해 이 K-텍의 모든 기술력을 사용하겠습니다.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장기연의 몰락과 한털그룹의 잔당 소탕은 K-텍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태호는 깨달았다.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던 오만함이 한때는 자신이 무시했던 소박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 진정한 의미와 완전함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총수로서의 성공은 잠시의 영광이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가족의 사랑은 영원한 가치였다.